배달 앱으로 피자 한 판을 시키면 3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비싸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그 3만 원에서 피자집 사장이 가져가는 몫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먼저 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월 매출 6,246만 원, 피자 가맹점의 순수익률은 평균 17에서 18% 수준입니다. 매출은 6천만 원이 넘는데 사장 손에 남는 건 그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피자값이 비싼 진짜 이유는 치즈나 토핑이 아니라 사장이 본사에서 사오는 도우값에 숨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로 그 구조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피자가 비싸지면 재료비를 탓합니다. 치즈값이 올랐다, 밀가루가 올랐다. 물론 재료비도 오릅니다. 하지만 피자 가격을 진짜로 밀어올리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와 본사에 내는 보이지 않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 피자값을 이야기하면 절반만 번 겁니다. 기준은 피자 프랜차이즈 한 곳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브랜드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은 6,246만 원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7억 5천만 원어치를 파는 셈이죠. 매출만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이 배달에서 나옵니다. 피자는 업종 특성상 배달 매출 비중이 70%를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출이 클수록 그 위에 붙는 수수료도 커집니다. 배달 주문 하나가 들어오면 배달 앱이 먼저 몫을 챙깁니다. 배달 주문에는 중개 이용료로 주문 금액의 7, 5%, 포장 주문에도 6, 8%가 붙습니다. 여기에 배달비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3만 원짜리 피자 한 판이 배달로 나가면 중개 이용료만 2,000원이 넘고 배달비 분담까지 하면 그보다 더 빠집니다. 매출의 70%가 배달인 피자집은 이 수수료를 매출의 상당 부분에 계속 물고 갑니다. 배달을 늘리면 매출은 오르는데 그만큼 수수료도 같이 오릅니다. 다음은 재료입니다. 도우, 치즈, 토핑, 소스. 여기까지는 어느 음식점이나 있는 원가죠. 그런데 피자 프랜차이즈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가맹점은 이 재료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오지 못합니다. 대부분 본사가 정한 가격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급가에 오늘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 피자 가맹점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사가 공급하는 도우가 시중에서 파는 도우보다 약 4배 비싸다는 겁니다. 같은 밀가루 반죽인데 본사를 거치면 4배가 됩니다. 이 차액이 바로 차액 가맹금입니다. 계약서에는 로열티 몇 %라고 적혀있지만 진짜 본사 몫은 이 재료값 안에 섞여 있습니다. 점주는 자기가 얼마를 본사에 내고 있는지 물건값에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피자 한 판이 비싼 이유의 일부는 이 보이지 않는 도우값입니다. 로열티는 계약서에 숫자로 적혀 있으니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차액 가맹금은 도우 한 장, 치즈 한 봉지 값에 조금씩 얹어 있습니다. 매달 재료를 사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니까 점주도 이걸 수수료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0으로 표시하고 재료값으로 거두면 겉보기 로열티는 낮아 보이고 실제 수익은 챙기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피자 프랜차이즈를 볼 때는 로열티가 아니라 재료 공급가를 봐야 합니다. 배달 수수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배달 주문에는 중개 이용료 말고도 배달비가 있습니다. 이 배달비는 라이더에게 가는 돈인데 소비자와 사장이 나눠냅니다. 소비자가 결제창에서 보는 배달비는 3,000원인데 실제 라이더에게 가는 돈은 더 큽니다. 그 차액을 사장이 부담합니다. 손님은 3,000원만 낸 줄 알지만 사장은 그 뒤에서 몇천 원을 더 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주문 한 건에서 사장이 실제로 떼이는 돈은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분담을 합치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피자 한 판을 팔아도 배달로 나가면 그 마진의 상당 부분이 배달 관련 비용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피자 프랜차이즈들은 자사 앱에 힘을 씁니다. 자사 앱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앱에 내는 중개 이용료 7, 5%를 안 내도 되니까요. 같은 피자 한 판이라도 배달 앱을 거치면 수수료가 빠지고 자사 앱으로 오면 그 돈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래서 피자 브랜드들은 자사 앱 전용 할인을 걸어서 손님을 자사 앱으로 유도합니다. 할인을 해주더라도 배달 앱 수수료를 아끼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는 할인처럼 보이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피하는 계산입니다. 피자 값 뒤에는 이런 앱들 사이에 눈치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피자집은 다른 음식점보다 초기 장비 투자가 큽니다. 피자를 굽는 전문 오븐은 일반 주방 설비보다 비쌉니다. 여기에 도우를 반죽하고 숙성하는 설비, 냉장, 냉동 시설까지 더해집니다. 가맹비 3,520만 원은 어디까지나 본사에 내는 돈이고 실제로 매장을 열려면 이 장비값과 인테리어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자 프랜차이즈는 겉보기 가맹비보다 오븐 하나 값까지 계산해 넣어야 진짜 투자금이 보입니다. 피자는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도우를 펴고 토핑을 얹고 오븐에 굽고 주문이 몰리는 저녁 시간을 감당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매장 임대료가 매달 고정으로 나갑니다. 피자집은 배달 비중이 높아도 손님이 오는 매장을 유지해야 하니 임대료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 두 고정비가 매출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배달 수수료,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여기에 전기와 가스, 포장재까지 다 빼고 나면 6,246만 원 매출에서 사장에게 남는 건 평균 17에서 18%입니다. 매출이 6천만 원이 넘어도 순이익은 1,000만 원 안팎이라는 뜻입니다. 그마저도 매장별로 편차가 크고 배달 비중이 높을수록 더 줄어듭니다. 이 가게를 차리는 데 든 돈도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비는 3,5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주방 설비, 오븐 같은 장비까지 더하면 피자 프랜차이즈는 오븐과 주방 설비 때문에 초기 장비 투자가 특히 큰 업종입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월평균 매출 6,246만 원, 이 숫자도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평균이라는 건 잘 되는 매장과 안 되는 매장을 다 합쳐서 나눈 값입니다.
목 좋은 자리에서 월 1억을 파는 매장이 몇 개 있으면 그 평균이 확 올라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점주가 버는 건 평균보다 아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볼 때는 평균 매출이 아니라 하위 점포의 매출을 봐야 합니다. 내가 평균 이상이 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평균이라는 숫자에 기대면 계산이 시작부터 어긋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맹점은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본사는 왜 계속 잘 될까요? 본사는 피자를 파는 게 아니라 재료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이 피자를 많이 팔든 적게 팔든 도우와 치즈는 계속 사갑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재료를 더 사고 안 돼도 기본은 사야 하죠. 그래서 본사는 개별 매장의 성패와 상관없이 재료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냅니다. 가맹점은 매출 변동을 온몸으로 맞지만 본사는 그 위에서 재료값을 걷습니다. 위험은 점주가 지고 수익은 본사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피자집 사장이 가장 많이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월 매출 6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많이 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6천만 원은 배달앱과 본사와 건물주를 거쳐 나갑니다. 배달앱이 수수료를 떼고 본사가 도우값으로 떼고 건물주가 임대료로 뗍니다. 매출이 크다는 건 그만큼 떼어가는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진짜 봐야 할 건 매출이 아니라 다 떼고 남는 5분의 1입니다. 그럼 피자값을 더 올리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자는 이미 비싸다는 인식이 강한 음식입니다. 한 판에 3만 원이 넘어가면서 소비자는 할인 쿠폰이 없으면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자집은 정가를 올리는 대신 할인과 쿠폰으로 실제 판매가를 낮춥니다. 정가는 높은데 실수령가는 낮은 이 할인 경쟁이 마진을 다시 깎습니다. 가맹비의 장비, 인테리어까지 초기 투자가 크고 순이익은 매출의 5분의 1이 안 되니 투자금 회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배달 수수료가 오르거나 본사 공급가가 오르거나 근처에 경쟁 피자집이 생기면 회수 계획은 그대로 흔들립니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는 사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정합니다. 어느 날 수수료율이 오르면 사장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계산서의 가장 큰 변수를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매출이 커 보이는 업종일수록 이렇게 남이 준 변수도 많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피자집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배달 의존을 줄이는 겁니다. 자사 앱이나 매장 포장 주문을 늘려서 배달앱 수수료를 피합니다. 같은 피자라도 배달앱을 거치지 않으면 그 7, 5%가 고스란히 사장 몫이 됩니다. 그리고 본사 공급과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한 점주가 오래갑니다. 도우값에 숨은 돈을 아는 사장과 모르는 사장의 차이는 몇 년 뒤에 통장으로 갈립니다. 피자집을 더 힘들게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냉동 피자입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냉동 피자는 한 판에 몇천 원입니다.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배달 피자와 비슷한 걸 훨씬 싸게 먹습니다. 3만 원짜리 배달 피자와 5천 원짜리 냉동 피자가 같은 진열대에서 경쟁하는 셈이죠. 물론 맛과 신선도는 다르지만 가격에 민감한 손님은 냉동 피자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피자집은 가격을 올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위에는 냉동 피자가, 옆에는 다른 피자 브랜드가 있으니 피자 프랜차이즈를 고민한다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로열티가 아니라 재료 공급가입니다. 본사 도우와 치즈가 시중보다 얼마나 비싼지 따져야 진짜 본사 몫이 보입니다. 둘째, 배달 매출 비중과 수수료입니다. 배달이 70%를 넘으면 수수료가 순이익을 결정합니다. 셋째, 초기 장비 투자와 회수 기간입니다. 오븐값까지 넣은 진짜 투자금을 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1인 피자, 작은 매장 피자가 늘고 있습니다. 큰 매장에 큰 오븐을 두는 대신 작은 평수에서 소형 피자를 파는 방식이죠. 이건 임대료와 초기 투자를 줄이려는 몸부림입니다. 큰 매장은 임대료와 인건비라는 고정비가 무겁지만 작은 매장은 그 고정비를 낮춰서 살아남으려 합니다. 피자 한 판의 크기가 줄어드는 건 사장의 계산서가 그만큼 빠듯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매장이 작아지는 건 유행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피자 한 판 3만 원. 비싸다고 느끼셨다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 값의 상당 부분은 치즈가 아니라 배달앱 수수료와 본사에 숨어 들어간 도우값입니다. 매출 6,246만 원 피자집이 사장에게 남기는 건 그 5분의 1도 안 되고 그마저도 배달 비중이 높을수록 계약서의 로열티가 아니라 물건값에 숨은 수수료를 봐야 진짜 계산사가 보입니다. 배달앱이 한 손, 본사가 한 손, 건물주가 한 손, 3만 원짜리 피자 한 판에 손이 3개나 들어가고 나면 사장 몫은 마지막에 남는 부스러기입니다. 피자가 비싼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손을 넣는 곳이 많았던 겁니다. 비싼 값을 치르는 건 손님이지만 그 값에서 가장 적게 가져가는 건 만든 사람이었습니다.